자, 302번.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해야 되고 1대1 대응이라면 순증과 순감수여야 된다. 근데 fx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일 것이고 얘가 x-1의 제곱 마이너스 4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자리가 1, 마이너스 41이다. 순 증가, 아이고 뭘 쓰는 거야? 마이너스 41이다. 순 증가를 하려면 a가 1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였다면 괜찮아. 근데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정역과 공역, 여기서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정역과 치역의 범위가 똑같아야 된다고. x의 범위랑 y 범위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a가 1이라고 하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러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y의 범위도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얘가 아니라고. 얘는 마이너스 4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아니라니까요. 그럼 같은 데를 찾아야죠. x랑 y의 범위가 같은 데가 언제일까? 그러면 y는 xy 교점을 찾아야 돼. y는 xy 교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0을 누구랑? y는 x랑 교점을 찾았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이 0이고 5, 8에 40. 여기 마이너스 5가 아니라 8이었네요. 마이너스 5 또는 8이 되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5, 이 자리가 8. 답은 8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 이제 304번 볼게. 아니 303번도? 얘도 그때 우리가 1대1 대응해서 풀었던 문제. 여기 지워도 되니? 지울게. 1대1 대응해서 풀었던 문제야. 303번도. 그때도 1대1 대응 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절대값 하나가 껴있으면서 이렇게 풀으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었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었어.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요. 우리가 여기를 k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얘를 이렇게. 뭐 여기는 k,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돼서 k 마이너스 1x, 그 다음 마이너스가 달리니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기울기가 다른데 이 기울기가 요래 돼버리면 안 된다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반대로 가면 얘가 순증가나 순감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순증가나 순감소 하려면 얘가 이렇게 가면 얘도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얘가 뭐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 말은 뭐였어? 얘네들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려면 둘이 곱했을 때 양수해야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가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야. 어제 영상 잘 보고 왔어? 절대값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 아니 잘 보고 오셨다며. 우리 유진이는 왜 안 올까? 오시겠지. 자, 그 다음 이제 304번 볼게. 그렇다면 304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일 텐데 얘를 보셨을 때에도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느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얘가 3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3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릴 수 있잖아.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와. 8. 3을 집어넣었을 때 8. 그리고 기울기가 3이야. 그럼 이렇게 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1이거든. 3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인 놈이면 뭘로 그릴까? 뭘로 그릴까? 이 기울기가 1인 y는 x 그래프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냥 a가 0이었다면 이 그래프였겠지. 근데 이 그래프라고 따지면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있는 자리에는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있어.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모두가 다 선택을 받고 모두가 다 선택하고 유토피아가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였잖아.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얘가 쭈르르륵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바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야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아무도 없게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3,8을 지나야 된다. 얘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이게 8이 되려면 a가 5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다 됐어. 우리가 이제 이 뒤에를 보는 거지. 이놈을 보는 거야.
얘를 구하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구하래. 그러면 쟤도 우리가 F 인버스에 F 인버스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11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y가 11일 때 x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y가 11일 때 자리가 여기가 8이었으니 11은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y가 11일 때 x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니 어떤 함수를 따라가야 돼? 이쪽 흰색 함수는 밑에 있는 놈이었어. 그러니까 3x-1이 11일 때가 언제니? 했더니 x가 4잖아. 이 자리가 4구나. 그래서 이 값이 4가 된다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f 인버스 4를 다시 구하면 되고, 그럼 얘는 또 똑같은 의미로 y가 4일 때 x 값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야. 4는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4일 때 x 값은 얼마일까를 물어보면 이번에는 노란색 함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노란색 함수는 x 플러스 5였어. x 플러스 5가 언제 4일까 봤더니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야, 유진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유진이 아무도 모르나?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되나요? 나 녹화하면서 전화하면 전화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연락도 없으신데 왜 그러지? 자, 그 다음 몇 번이요? 몇 번입니까? 16번이요. 300은 되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돼. 어차피 300일 거잖아? 그럼 16번을 확실히 크게 얘기해 줘야 돼. 내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16번. 자, 16번 볼게. 16번은요. 이런 문제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다항식에서 2x-1은 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봐. 양변에 우리가 1을 더한 것이 결국 2항을 한 거잖아? 양변에 1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변을 2로 나눴어. 같이 나누는 거지? 그럼 이제 x는 2라고 쓰는 것처럼 저 함수들도 이런 비슷한 계산이 가능해.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도트 H가 이게 지금 F라고 써 있어요. F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다가 똑같이 G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G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 양변에. 오케이? 양변에 이렇게 합성을 하면요. 얘가 뭐가 나오지? 나 아닌데요? 자, 이게 뭐가 나오죠? i가 나온다고. 합성할 때 i는 뭐? 무시해도 된다. 그냥 패스. 방역 패스.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가 합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우리가 양변에 합성을 하는데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왼쪽에다가 G를 합성을 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G를 오른쪽에 합성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똑같이 왼쪽 방향에다가 합성을 해주는 거야. 됐지?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식이 나와 있어. 또 다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건 이제 없는 셈 치세요. 그럼 여기다 또 F를 합성할 수 있겠죠? F를. 이거 없으니까. F를 왜 하지, 우리가? F를 왜 할까? 이 F랑 F 인버스랑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 F랑 F 인버스도 합성하면 I가 된다고 했으니까 무시, 없어져. 최종적으로 H는 뭐가 된다? F 도트 G, G가 왜 이래? 그냥 G예요. 도트 F라는 사실을 알았어. 됐니? 그렇다면 이제는 1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 H1은 F의 G의 F의 2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물론 이걸 역함수를 구하셔서 합성하셔서 풀어도 답은 나와요. 하지만 이게 더 좋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더 좋아. 이걸 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써놨다는 건 역함수 존재하는 건 우리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막 바로 풀어도 돼.
그래서 F1은 2가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G2 구하는 거고요. G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제 F 마이너스 2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잖아. 이렇게 풀면 얼마나 빠르고 좋아요. 그죠? 쉽고 빠르고. 쉽다. 그쵸? 자, 쉽고 빠르다고요. 자, 그 다음 19번. 자, 19번도요. 우리가 얘를 봤을 때 그냥 인버스 말고 여기 좀 잘 봐야 돼.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F 인버스예요, F예요? 이게 F예요. 자꾸 바로 옆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F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F 인버스, 이게 F예요. 이게 노란색 F예요. 그럼 Q를 집어넣으래. Q를 집어넣으래. Q를 집어넣으래. Q가 그건 저도 알죠. 설마 제가 알파벳을 모를까요? 저도 대학교 나왔어요. 자, Q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여기서 실제 Q의 값을 아는 거는 이 노란색 fx는 q를 지날 때를 몰라. 지금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으로 q가 대응되어 있는 자리가 뭔지 보면 f 인버스 c가 q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금. 그쵸? 이걸 아니까 얘를 바꿔서 fq가 c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F의 FQ이지만 FQ가 C여서 이걸 FC로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그러면 C는 이거 있네요. 이제 노란색에 S라고. 그래서 여기는 S가 나왔어. 아, 앞에는 S구나. 됐어. 됐지? 자, 똑같은 방식으로 R을 볼 텐데요. R은 여기에서는 이 인버스 함수 이걸로 할까? F 인버스에서는 R을 실제로 대입한 건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굴 봐? 이 노란색을 보라는 거야. 노란색 보면 FA가 R이라는 걸 알거든요. FA가 R. 그죠? 그럼 F 인버스 R이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됐지? 그럼 또 이거 또 따라가. F에 F 인버스 둘 다 해야 돼요. 이거 자리를 바꿔도 똑같이 F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쓰세요. R 하시는데 이게 A라고. 그럼 얘는 F 인버스 A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빨간색에 A 들어간 게 있네, 여기에. 그쵸? A 집어넣으면 뭐예요? 0이죠?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니까 쓸 게 없이. 그래서 S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막 자리를 막 슉슉 바꾸는 거 이런 거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 잘 바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요. 네? 23번. 진짜 안 오는데? 이렇게까지 늦은 적이 없는데. 아니, 오늘 금요일로 착각한 거면 다행인데 지금 3시 10분으로 시계를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전화도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정지 누르고. 23번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원래 함수랑 누구랑? y는 x랑. 왜냐면 얘가 뭐니까?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 아니까 1보다 크면. 그래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y는 x랑의 교점이 두 개다라고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9-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별거 없죠? 그냥 바로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지만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 자, 또요. 네? 네? a가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어봤구나. 미안해.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왜? 왜냐면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x가 범위에 있을 x의 범위가 있을 때에는 판별식을 하면 안 돼. 판별식은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하세요. 알겠지? 항상 모든 실수에서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그럴 땐 판별식을 하는데 얘는 범위가 있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범위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왜 지금 얘랑은 또 잘못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이 2차식과 y는 x와 만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따져버린 거야. 그럼 만나게 되는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게 a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된다고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접할 때가 4분의 9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이쪽은 없는 거지. 지금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따지고 있는 거야.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치? 그러니까 y는 x가 결국엔 이 1이라는 지점을 딱 지날 때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때, 이 사이에 있을 때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디죠? 이거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1 집어넣었을 때 f1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알겠지?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가 1이어야 되는 거야. 왜? y는 x니까 1 집어넣으면 1이어야 되잖아. 1,1. 그러니까 이 사이, 여기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a 값이 2고요. 빨간색이 a가 2고 지금 이 접할 때가 a가 4분의 9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선생님 밑에 있는 게 4분의 9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y는 x가 고정돼 있고 이 2차식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직선이 고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a가 4분의 9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맞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그렇게 해서 질문했었구나.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두근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판별식만 쓰면 되고 어떤 범위 안에서 해야 될 때는 좀 따져야 될 게 있어. 범위 안에서만 볼 때는. 자, 또 몇 번일까요? 24번이요.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가 약간 비슷한 그래프이긴 해. 24번 보시면 얘를 원래 함수만 그려놓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를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좀 고민이 되긴 아니, 궁금하긴 했어.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9가 될 때를 그릴 거 아니야? 9를 대충 잡을게. 대충 얘가 9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이게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다고 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2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간다고 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건 거의 3이네, 기울기가. 근데 그냥 이렇게 봐. 자, 이렇게 보면 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의 그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인데, 넓인데, 우리가 얘를 그냥 y는 x와의 둘러싸인 부분 구해서 2배 하면 된다고 했지. 기억나죠? 2배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얘가 x일 때랑 얘가 x일 때를 찾는 거야. 여기를 먼저 찾으면 x가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은 x만 찾으면 얘는 y는 자동으로 나오죠. 왜?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x만 찾으면 y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죠? 자, 이게 x라고 하면 2분의 1x가 9니까 x는 1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18,18이야. 이렇게 돼요.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둘로 나눠서요? 똑똑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둘로 나눠도 되지만요. 그 둘로 나누는 거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이거를 밑변으로 잡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라고 잡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9 곱하기 높이 27이라고 하면 돼. 알겠어요? 이걸 밑변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둘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하고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8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걸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넓이가 아니라 여기 2배 해야 되잖아. 2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이 우리가 구하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지.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은요. (32번)
31, 자, 그때 우리가 y는 2x-4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y는 2x-4는요, 이게 마이너스 4고,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4고 얘가 2인 그래프를 이렇게 슉 그리셔가지고, 이 그래프를 뭐 하면 된다고 했냐면,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뒤집어 올리라고 했어. 뒤집어 올려.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뒤집어 올리면 얘가 4인 데까지 여기 있어요. 4가 어디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 4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된다고. 이 밑에가 없어졌어. 이렇게 없어졌어. 뒤집어 올렸으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이제 여기가 어디라고? 4. 마이너스 4였으니까 4로 갔겠지? 이 그래프를 4만큼 내리는 거야. 그대로 밑으로 내려. 4만큼 내리면요. 4가 0으로 오고 이 2,0이 2,-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 y는 a로 둘러싸인 넓이가 18이래. 그럼 a가 뭐? a가 이쯤에 이렇게 a 이렇게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구하고 싶어. 여기도. 그치? 그럼 얘가 0일 때를 찾으면 되거든요. 얘가 0일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0일 때, 0일 때를 찾으면 여기가 4야, 4. 4 집어넣으면 0이 나와. 이게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넓이가 얼마니? 이 넓이가 얼마야? 4, 4, 16. 그럼 넓이가 8이잖아. 우린 18일 때를 구하래. 이거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게 맞지. y는 a. 이래가지고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더 간단히 하고 싶은데 식을 구하지 않고 하고 싶은데 식을 안 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니? 더 어려운가?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울까? 지금 이 넓이가 8이잖아. 이 넓이가 8. 이 넓이는 지금 얼마라고? 18이라고. 그죠? 여기는 8이고 여기가 18이야. 그럼 8 대 18은 비율이 몇 대 몇이야? 4 대 9. 넓이의 비가 4 대 9면 길이의 비는 2 대 3이겠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될라? 넓이 비가 4 대 9면 넓이 비는 길이의 비 2 대 3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겠죠. 그래서 A는 2.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풀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식을 써서 해야 된다고, 식을. 나 지금 식 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전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풀어주면, 쟤를 풀어주면 두 가지로 쓸 수 있겠지. 2x-8과 마이너스 2x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y는 a와의 교점을 구해. 그래서 얘가 a일 때 교점을 구하면 x는 2분의 a 플러스 8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걸 a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이 지점 여기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8이 된다고요. 이렇게 교점을 구해 a일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2분의 a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를 빼니까 2분의 a가 더해지는 거고, 그럼 2분의 2a 플러스 8이니까 약분이 돼서 a 플러스 4가 됐어. 이렇게 실제 구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플러스 4 곱하기 높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자리고 여기는 a였으니까 a 플러스 4가 또 되겠죠. 이해돼요? a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이 넓이가 18이다. 그래서 얘는 제곱이 되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이 36. 그래서 a 플러스 4는 풀마 6.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2라고 하면 돼. 근데 아까 내가 이렇게 풀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닮음이 많이 쓰여. 도형에서 닮음은 정말 많이 쓰여. 그걸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아마 쓰여 있을 것 같아. 풀이는 다 이렇게 돼 있겠지만 너희들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요. 이제 다 됐나요? 끝인가요? 32번. 이거 어제 했잖아. 5일 때 최대값, 최소값 얼마 나온다고. 이거 꺾이는 자리. 이렇게 꺾인다고. 3개면 꺾여라.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가 최소다. 홀수는 가운데 있을 때. 짝수는 맨 가운데 있는 2개의 자리는 평행하게 이렇게 간다고. 짝수일 때는 이렇게 간다고. 홀수일 때는 가운데가 최소. 실제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렇게 된다. 라고 했지요. 홀수라고 해서 이게 좌우가 대칭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가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어쨌든 가운데가 최소인 건 확실해. 가운데가 최소. 자, 이제 진짜 끝인가요? 우리 이제 유리식 해도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리식만 오늘 다 끝낼 거고요. 유리식 다 해오시면 돼요. 유리식이 좀 길다고 했잖아, 우리. 우리 유리식 앞부분 좀 풀어라고 했었나? 안 그랬나? 오늘 좀 많이 하자고 그냥 그랬나? 오늘 좀 많이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90문제는 안 될걸? 91문제였어? 그랬어? 주말에 조금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이틀 동안 좀 편했잖아. 그렇지? 이틀 동안 편했으니까. 유리식 잘 풀어오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유리식이랑 유리함수 두 가지야. 우리 이 단원이. 그래서 걔를 좀 끝내주셔야 다음 주에 무리식 한번 하고 경우의 수 한번 하고 순열 조합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적당할 것 같거든. 근데 또 내가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또 마음 약해서 좀 줄일 수도 있어. 유리식 좀 뒷부분은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유리식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리식은 사실 유리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유리식 안에는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어요. 다항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걔네들이거든. 그냥 1차식, 2차식, 3차식 나오는 거. 그럼 분수식은 뭐냐?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이 분수식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리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다항식은 지금까지 계속 해봤으니 유리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분수식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죠? 분수식 문제들 계속 푸는 거야.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이야. 그래서 분수식에서 우리가 사칙연산 또 나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건데 덧셈, 뺄셈이야 뭐 하면 되는 거야. 통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굉장히 귀찮겠죠? 통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셈, 나눗셈은 뭐 하셔야 되겠어? 그 식 자체를 약분을 잘 하셔야 돼. 약분하려면 뭐가 필요해?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인수분해 하셔서 약분 잘 하시고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돼. 사칙연산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사실 내가 유리식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 얘기를 뭘로 시작을 할까? 첫 번째를 뭐로 시작할까? 이걸로 합시다. 번분수로 합시다. 자, 이게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 번자야. 한자로 영어를. 번분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얘가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나오는 거죠. B분의 A, 이렇게 쓸까? 이렇게 이게 A, B, C, D가 이렇게 보이도록, 한눈에 보이도록. A, B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D분의 C분의 B분의 A죠.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예전에는 다 어떻게 풀었어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처럼 이렇게 해서 BC분의 AD를 썼어요. 이렇게 풀면 간단하지.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단항식으로 돼 있지 않고 어떤 식의 덧셈 뺄셈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쓰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의 분수를, 그러니까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양 분자 분모에 BD를 곱하자는 거야. BD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곱하지 말고 이렇게 곱하자고요. 이렇게 곱해서 결과는 똑같겠지. D 약분하면 이게 BC 나오고 여기도 B 약분하면 AD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도 이게 잘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푸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얘를
얘를 들어보는 게 좋을까? 그럼 또 이게 여기 위에다가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 보시면 내가 덧셈 뺄셈도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구나.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희들 좀 힘들겠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번분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번분수. 분수꼴 나오는 경우.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을 통분을 해야만 우리가 이 식을 쓸 수 있었잖아. 얘를 통분해야만. 그치? 근데 이제는 통분하지 말고 얘를 봤을 때 여기다가 뭘 하자? 분자 분모에 x를 곱하자라는 소리야. x를 곱하면 x-1분의 x로 쓸 수 있잖아. 바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자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이걸로 볼 거야. 이걸로 볼 거야. 이만큼 볼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써 있는 거야? 1-x-1분의 x분의 1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또 통분하지 말고 x-1을 곱하자는 거지. x-1을 곱하면 x-1-x분의 x-1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그럼 이제 x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분의 x-1인데 이 마이너스 1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그냥 얘는 x-1인 거야. 이해돼요? 이 앞에 마이너스까지 합해서. 원래 마이너스 1분의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 없애자고. 그럼 저 앞에 1이 있으니 1 더하기 하면 x만 남는 거지. 최종적으로는 1-x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는 게 핵심이 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계속 통분해서 이거 쓰고 통분해서 이거 쓰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게 번분수 이야기였어요. 자, 번분수 이야기 말고 내가 그 분수식의 사칙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할 때 조금 더 너희들을 편하게 해드리려면 그냥 무작정 통분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들어서 덧셈 뺄셈을 하는 게 좋거든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덧셈 뺄셈 할 때 이거 할 때 가분수를 대분수로. 너무 오랜만이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놓은 다음에 계산하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보면요. 얘네들이 다 가분수들이야. 그러니까 차수가 같은 것도 가분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꿔주자는 거야. 얘네들을 x-1분의 x를 어떻게 바꿔줘요? 1 더하기 x-1분의 1로 바꿔주자는 거야. 이렇게 대분수로. 자, 바꾸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얘를 분수 우리가 2분의 3 있으면 어떻게 해요? 3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 1 돼서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도 마찬가지로 x를 x-1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1차식을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게 뭐였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어.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대. 그때 써먹은 게 뭐야?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 그러니 우리가 봐라. 얘를 계산하면 1 쓰고 x-1 쓰고 나머지가 1이다 하면 이 몫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이 나머지가 어디로 가요? 분자로 가요. 그치?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얘랑 얘랑 나눌 때 몫이 궁금하진 않아. 왜? 1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다 알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개수가 똑같이 1인데. 몫은 1이겠지. 그죠? 나머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항상. 그 나머지를 어떻게 구한다? 이걸로 나누어서 구하지 말고 나머지 정리로 구하라는 소리야. 나머지 정리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FA가 R이 됐잖아.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나머지가 나왔다고. 그러니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1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럼 1이 나머지라고. 1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잘 봐봐. 얘는 1 더하기 x-1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몫이 얼마가야? 2가 되겠지? 보여요? 몫이 2가 된다는 거? 그럼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여긴 뭐가 되겠어? x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이렇게 한다고요. 나머지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나머지.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서.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지만 마이너스 1이 있다고요. 말이 이해가 되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마이너스 묶어놓고 생각해도 돼.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 얘를 나눌 때 분모의 그 0이 되게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서 이 나머지를 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이 값이 몫이 2가 되는 건 누구나 알고요. 그 다음 여기는 2를 집어넣었더니 1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래야지 계산할 때 이게 1, 2, 1, 2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애들만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나머지 애들 계산할 때도 자 우리가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러면 플러스끼리 계산하고 마이너스끼리 계산하지 마. 그렇게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이게 둘이 묶어서 해. 누구랑 묶든 상관은 없어. 얘랑 얘랑 묶든 얘랑 얘랑 묶든 상관은 없어. 어쨌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묶으라고요. 알겠죠? 그 이유가 있어 또 다. 그래서 만약 얘랑 얘랑 묶으면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분모는 어차피 계산하지 않아도 돼. x 플러스 2 쓰고 x 플러스 2가 1로 가니까 x 플러스 2 여기 x 마이너스 1이 1로 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x가 없어지니 분자가 다시 또 상수항만 남는다고. 근데 더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상수가 나오는 게 좋지 문자가 나오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세요 라는 소리야. 알겠죠? 나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문제를 푸시고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중에 뭘 썼다? 나머지 정리를 썼다는 거 그거 좀 잘 기억하세요. 나머지 정리 되게 진짜 개꿀이야 개꿀. 잘 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유리함수 할 때도 이 얘기 할 거거든. 그래서 대분수로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번분수 문제 중에요. 하나가 더 있는데 아주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353번 문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펴보세요. 353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역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역수. 역수라는 게 뭘 역수라고 하죠? 곱해서 1이 되는 걸 역수라고 해요. 그러면 A의 역수가 뭐예요? 물어보면 너희들이 A분의 1이라고 한다고. 그치? 그럼 원래 2분의 1의 역수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2분의 1분의 1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결론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2가 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A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 있다. A분의 1이라는 게 있으면 너희들이 이걸 그냥 A분의 1이다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A의 역수다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게 A의 역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봐봐. 19분의 43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죄다 뭐분의 1, 뭐분의 1, 뭐분의 1, 뭐분의 1이라고. 알겠지?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쟤는 역수를 하라는 소리구나. 이걸 파악해야 돼. 역수를 하라는 소리구나. 근데 처음에 일단 A를 먼저 볼 때에는 얘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친 거니까 19분의 43은 38이니까 2 더하기 19분의 5라고 쓸 수가 있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잖아. 했어. 근데 얘를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뒤를 봤더니 뭐분의 1로 바꿔놓은 거야. 그치? 뭐분의 1이 뭐라고요? 역수라고요. 역수. 그럼 얘를 역수를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2 더하기 뭐분의 1 써있으니 여기는 그럼 5분의 19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뭐분의 1은 역수다. 됐어. 근데 여기를 또 b 플러스 뭐라고 써놨네? 그럼 방금 했던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 5분의 19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거야? 3 더하기 5분의 4라고 쓰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또 여기에 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난 또 이거를 역수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절대 틀리지 않고 다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이래서 계속 그 짓거리를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이제 다 끝났어. 얘가 이제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그럼 다 끝난 거지. A, B, C, D가 2, 3, 1, 4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 건지 기억하셔서 분의 1 역수, 분의 1은 역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풀면 돼요. 됐지? 그럼 이제 나 번분수는 끝났어.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해볼게 이제. 두 번째는요. 부분 분수예요. 사실 부분 분수는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수학 2에서 수 2를 풀 때 부분 분수를 굉장히 많이 다뤄. 부분 분수. 비읍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부분 분수. 그죠? 부분 분수. 우리가 아까 계산 살짝 할 때 덧셈 뺄셈 계산할 때 어떻게 해서 계산한다고 했어? 물론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서 계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원래 뭐지? 원래 늘 우리가 분수 덧셈 뺄셈 할 때 뭐 해? 통분하지, 통분. 통분을 해야지 우리가 계산이 간단해졌잖아. 근데 우리가 이 부분 분수라는 건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거야. 통분의 역연산. 그러니까 통분하기 전 모양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부분 분수는 a, b분의 1을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겁나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부분 분수야. 부분 분수. 아니 지금까지 실컷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덧셈 뺄셈 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 덧셈 뺄셈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되게 복잡하게 만들잖아. 그치? 근데 이게 그 통분보다 훨씬 더 윗개념으로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 되게 웃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통분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분수들을 덧셈 뺄셈 하기 위해서 부분 분수를 만들면 얘는 부분 분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거할 수 있는 게 나와. 부분 분수를 만든다는 건 무언가를 소거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꼭 부분 분수를 만드는 거거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얘를 통분해 보세요. 얘 한번 통분하면 뭐가 나오죠? a, b분의 b-a 나오죠. 그러니 b-a랑 여기 b-a 약분해서 ab분의 1이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 통분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 우리가 얘는 통분한 거를 다시 분해하는 거지.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이게 더 간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요. 그럼 얘를 또 들어봐야죠. 이런 문제가 어디 있길래 우리가 이런 짓을 할까?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쩌죠? 나 그럼 뭐 한 거죠? 얘는 아닌데요. 얘는 더 먼저 나왔나? 여기 나왔네요. 자, 부분 분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두 개의 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분수가 나올 때 하는 거야. 얘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난 조금 더 쉬운 걸 먼저 설명해주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 좀 더 쉬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면 돼.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얘가 한두 개여야지 우리가 한두 개여야 이걸 계산하세요. 그러면 한두 개면 통분하겠지. 이거 언제 다 통분해? 통분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돼? 항의 개수가 11개가 나와야 되겠지. x부터 x-1부터 x-1 해서 x-10까지를 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통분을 하려면. 미치는 거야. 이거는 통분이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 미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소거를 시키기 위해서 부분 분수를 만든다는 거니까 잘 봐봐. 우리가 분모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b 빼기 a를 한대요. b 빼기 a. 어디서 어딜 뺄까?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1이니까 여기는 쓸 게 없어. 그럼 얘를 어떻게 쓴 거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로 썼다고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얘도 보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1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거 빼면 1이니까 쓸 거 없고 얘를 쓰는 거야.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나만 더 쓸게. 자, 얘를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거 빼도 1이고요. 얘로 그냥 x 플러스 2분의 1에서 x 플러스 3분의 1을 빼면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얘랑 이렇게 없어진다고요. 소거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소거가 돼.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놔. 너희들한테 부분 분수만 할 수 있으면 다 소거가 되게끔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거를 해버리시고 남는 게 누구만 남겠어? 맨 마지막에 있는 이놈도 x 플러스 9분의 1과 x 플러스 10분의 1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3, 3, 여기 9, 9 이렇게 없어져.
처음과 끝만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부분분수의 풀이야.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돼. 무조건 통분이 능사가 아니야.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분수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극한이라는 걸 배우면 그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통분이야. 아니, 부분분수야. 부분분수 잘 아셔야 돼. 그때 진짜 많이 쓸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이제 도사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쫙 나 있으면 앞에 거, 맨 앞에 거랑 이 맨 뒤에 거만 쓰고 끝낼 거야, 아마. 하도 많이 풀어서.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부분분수, 소거가 딱 될 거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앞뒤 바로 소거가 안 되고 좀 남아있을 때도 있어. 그런 건 지금 배우지 말고 나중에 그때 수투 배울 때 그때 하시면 돼. 자, 이 문제도 근데 이걸 보시면 얘를 봤을 때 346번은요. 나 오늘 말 조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데. 자, 여기서 이걸 뺐더니 뭐가 나와? 2가 나와, 2. 그치? 아까 B-A 하면 1 나왔는데 얘는 여기서 이거 뺐더니 2가 나와. 그래서 분자에 2가 있는 거야. 걔 약분시키려고.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고요. 2는 어디 갔어요? 아까 약분시킨 거야. 약분시킨 거라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거 빼면 3이잖아? 그래서 3이 있는 거야. 3 없었으면 못 푸는 거지.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더는 풀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다라는 소리. 그래서 부분분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유리식은 끝인데, 유리식이 끝이지 유리함수가 끝은 아닌데. 아이고야. 자, 마지막은 우리가 비례의 식이라고, 비례의 식. 야, 이걸 리에자를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 우리 너희들 이걸 발음할 때 계산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혹시 계산했니?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어? 없잖아, 그치? 그냥 계산기라고 하지. 그래? 안 그래? 비례식 한 사람 있어요? 비례식이라고 하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진짜 뉴스에서도 그런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을 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박근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운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싶은 거지. 계산기, 비례식. 어쨌든요. 자, 비례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비례식은요. A 대 B는 C 대 D다. 뭐 이런 얘기는 어찌 보면 이게 얘네들을 B분의 A는 D분의 C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을. 이 비례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여 있는 뭐부터 쓸까요?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2다. 이렇게 쓴 것도 분수꼴로 썼지만 이것도 결국 비례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A 대 C 대 E가 B 대 D 대 F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분수로 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분수로 쓰여진 것을 비례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얘가 이렇게 됐다면 얘를 우리가 B 더하기 D 더하기 F 분모끼리 다 더해버리고 분자끼리 다 더해가지고 에이스 이렇게 만들어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놈들을 다 그냥 분모 다 더하고 분자 다 더했을 때 이게 성립한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만약 K라고 잡아봐. K. 어떤 하나로 딱 고정되는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BK라고 할 수 있고 C는 DK라고 할 수 있고 E는 FK라고 할 수 있잖아. FK. 그렇다면 A 대신에 BK, C 대신에 DK, E 대신에 FK를 써보면 얘네들 더했다고 했을 때 얘가 BK, CK, DK, FK 이렇게 되면서 K로 묶으면 B 플러스 D 플러스 F가 되니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K가 나오지. 그러니 이것도 K가 된다라는 소리야. 이게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비엘이라고 하거든요. 가비엘이 더했을 때 비율도 같아진다는 정리해서 가비엘이 더할 가 비율의 정리 리 가비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비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수만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BDF가 다 양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 이걸 쓸 때는 괄호를 치고 꼭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이 아닐 때 써먹습니다 라고 해놓거든. 여기까지는 당연히 BDF는 0이 아니겠지. BDF. 자, 이건 0이 아니에요. 근데 B 더하기 D 더하기 F를 하면 이게 0일 수도 있으니 0이 아닐 때만 이걸 써먹어라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혹시 이제 더 복잡한 얘기는 나 그만 할 거고 이거 말고 그냥 이런 관련되는 게 나오면 비례상수 K 써서 방금 여기 쓴 것처럼 A 대신에 BK, C 대신에 DK, E 대신에 FK 해서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유리식 관련된 건 다 끝난 거야. 나 이제 유리 함수 좀 얘기를 할게요. 나 오늘 되게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유리 함수는요. 여러분이 예전에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을 거야.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 y는 fx라는 원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자체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처럼 이렇게 분수가 그러니까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2차식도 되고 3차식도 되고 4차식도 될 수도 있거든 사실.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유리함수야. 근데 유리함수 중에서도 우리는 1차식일 때만 해보자고. 2차식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고1 과정에서는 분모가 1차식일 때만 다뤄. 알겠지?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항상 가장 기본적인 꼴을 보자면 y는 x분의 1이 가장 기본적이잖아. 여기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그러니 얘를 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봤더니 얘는 뭐였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라고 열심히 배웠던 그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이 그래프라고. 맞죠? 이거 본 적 있죠? 직각쌍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 우리가 이렇게 쌍곡선이 되고 있잖아. 이렇게 서로 곡선이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또 뭐가 있죠?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이라는 게 뭐야? 점근선. 처음 들어보나? 이미 들어본 사람도 있잖아. 점근선이 뭐예요? 점근선. 졸리시면 일어나세요. 거기 문 좀 열어줄래? 졸리신 분이 계셔서. 자, 점근선이 뭐예요? 뭐야? 선. 점근선은 뭐냐면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을 얘기해.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져. 평생 안 만날 거야. 근데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 선이야. 즉 여기서는 X축과 Y축이겠죠. 이 X축과 Y축에는 만나지는 않고 있지만 한없이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계속 가까워져. 계속 가까워져. 여기도 계속 가까워져. 그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X와 Y, 즉 이거는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이 된다고 하거든. 이게 Y축이 X축이잖아.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게 점근선이 된다고.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대칭인 점이 원점 대칭이 되고 있지 얘가. 그쵸? 원점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해. 0,0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0,0이 결국 뭐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대칭이 되는 점이야. 알겠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만들어지는 그 점이 바로 대칭이 되는 점이라고. 또 두 가지의 대칭이 또 있는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거 뒤집어 까도 이게 똑같잖아. 똑같거든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있지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해. 얘를 이렇게 딱 뒤집어도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얘를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개를 보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으로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해. 기울기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 거에 대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저놈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여러분 평행이동 알잖아.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켜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럼 제 그래프가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요.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칭이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p, q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y는 기울기가 1이고 x-p 플러스 q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1에 x-p 플러스 q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와 마이너스 1인 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리고 얘가 y는 x분의 1이었는데 y는 x분의 2라고 하면 얘가 더 멀어질까 더 가까이 들어갈까? 더 멀어질까 더 가까이 들어갈까? 더 멀어져요. 원점으로부터 더 멀어져. 그러니까 x분의 2 하면 이렇게 멀어지고 x분의 3 그럼 또 더 멀어지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야. 이게 크면 클수록. 그리고 얘네들이 양수니까 1, 3, 4분면을 지났고 음수면 당연히 y는 x분의 마이너스 1, x는 x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겠지. 2, 4, 4분면에 들어가겠지. 알겠죠? 이게 끝이야. 이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저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우리 평행이동 다 배웠으니까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표준형의 모양이지. 표준형. 이게 표준형이라고. 그럼 일반형은 뭐였겠어? 얘가 q가 아니라 이게 슉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일반형이고 제가 표준형이 되는 거야. 표준형. 알겠어요? 제가 표준형, 얘가 일반형. 그럼 우리가 이 일반형을 또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지? 그 바꿀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아까 내가 그게 중요하다고 한 거지. 그래서 y는 만약에 이렇게 x-1분의 5x 플러스 7 이렇게 있으면 이 식은 원래 뭐에서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y는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이 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아 틀려? x축 방향 1만큼 y축으로 5만큼 간 겁니다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요? 혼자 계속 얘기하지 자꾸 질문을 하고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는 척 했는데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스럽지. 그죠? 자, 이게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12잖아. 그러니까 얘는 y는 x분의 12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네? 얘를 바꿔주면 y는 x-1분의 12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얘는 x분의 12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5만큼 간 거잖아. 그지? 12를 어떻게 구했냐고요? 이게 0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니까? 2를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12가 나오잖아. 그래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리함수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유리함수 식에서요. 이거 반비례 그래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얘기인데 이걸 곱하면 x, y가 1로 일정해. 얘는 곱이 일정한 놈이야. 곱이 일정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 어디다 그려보지? y는 x분의 아까 12를 했으니까 10이라고 따져봐. 이쪽은 안 그렸어. 그냥 여기만 봐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느 점을 잡아도 여기서 x축으로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12라는 거야. 알겠어요? x, y 곱한 게 10이잖아. 어디를 잡아도 그렇다니까? 이렇게 잡아도 이 넓이가 12라고. 어디를 잡아도 이 넓이가 12야. 알겠어?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가 12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곱한 게 일정하잖아. x, y 곱한 게 12라며. 그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얘를 이제 좀 지나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평행이동 했잖아. 평행이동 하고 나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만약 여기는 이제 a, 뭐였을까? 얘였니? 얘였니? a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뭐 이런 점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린 이놈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뭘 가지고 풀어야 되냐면 얘는 산술기하를 또 이용하는 거야. 산술기하. 우리 산술기하 기억나요? 산술기하. 그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 문제가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유리함수 얘기는 좀 어느 정도 했으니 문제를 한번 보면서 혹시 우리가 또 말 못한 게 있는지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부터거든요.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정의역은 뭐만 빼면 돼? 분모가 0 되는 1만 빼면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를 바꿔야 돼. 항상 바꿔야 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x-1분의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 이거 바꾸는 거 여기서 많이 하세요. 계속 해보셔야 돼.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x는 1이고 이 자리가 지금 y는 2라고. y는 2.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럴 때 y의 범위가 2부터 5 사이래. 그러면 y의 범위가 2부터 5라는 건 여기가 2니까 5인 지점까지 여기 찾으면 되잖아. 5가 어디구나. 이렇게 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y가 온지를 찾으면 되는 거지. 얘가 x가 얼마일 때 이 값이 5일까? 이걸 찾으면 돼요. 그럼 그 x가 뭐 찾았더니 뭐 2였다고 해볼까? 2 맞네. 2였어. 그럼 우리는 x의 범위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죠? 2보다 크면 계속 얘는 2와 5 사이에 있겠지. 2보다 크다 이거 찾으면 돼요. 어디 갔어? 저기요? 2보다 크고 나타 여기 있냐? 나 놀래라. 2보다 안 보여가지고 나 지금 당황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이 필요하시다. 이걸 봐도 우리가 얘가 이거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만큼 이동하고 얼만큼 이동하면 이 그래프랑 일치한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편하지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편하겠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시키면 된다고.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가면 이게 나온대. 근데 얘는 지금 모르는 놈들이 투성이잖아. 모르는 거 투성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자고. 거꾸로 이동을 시키면 되니까. 그럼 얘를 보면 y는 x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 x 플러스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이니까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얘를 통분하면 저 값이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가 2잖아? 그럼 바로 여기가 2라는 걸 알아. 그치? 아까 우리가 몫을 생각해 보면 그랬잖아? 그래서 저게 2라는 걸 알고 그럼 a가 3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겠네. 그치? 좋아요. 이렇게 푸시면 돼.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하면 y는 x-2분의 5x-2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점근선이 뭐가 나오느냐?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x는 2가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 이거의 y좌표를 보면 y는 5가 점근선이 된다고. 왜냐면 이걸 우리가 바꿨을 때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x-2분의 8 플러스 5. 결국 5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도 이미 5라는 거 알 수 있다고. 이걸 보고 점근선이 뭐였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 됐죠? 나 지금 못 알아듣는데 나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말고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런 걸로 알게요. 애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모르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잘해보시고 본인 개념서들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본인 개념서를 읽어보시면서 자기 걸 이해하신 다음에 푸셔야 돼. 쭉쭉쭉.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5x분의 1이 나오기도 하잖아. y는 5x분의 1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y는 x분의 5분의 1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x 앞에 개수가 없는 게 좋은 거지. x분의 5분의 1을 5x분의 1로 쓴 거지. 이해돼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면 하시고, 이게 나는 괜찮다 그러면 그냥 저걸로 푸셔도 되고, 근데 저는 헷갈려요 그러면 저게 x분의 원래 5분의 1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풀어 보시고. 됐고요. 그래프 열심히 잘 그려 보실 수 있고, 여러분 4분면이 지난다 안 지난다 얘기가 나오면 꼭 따져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 4분면을 지나네 안 지나네 이런 얘기 나올 때 뭘 따져보면 될까? 항상 따져야 돼. 어떤 함수든지 간에. 여기 기울기가 없는데요. y절편을 따져야 돼. 항상. 4분면 얘기 나오면 y절편이 어딘지를 꼭 따지세요. 알겠죠? 이게 이 함수든 저 함수든 무슨 함수든 기울기 나왔을 때 y절편이 어딘지를 꼭 아니 기울기 말고 그래프 지나지 않는 4분면, 지난 4분면 나오면 y절편을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프 열심히 그려보시면 되고, 문제 없을 것 같아, 너희들 푸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 이 402번 한번 볼까? 402번이요. 한 번만 볼게. 402번 보시면 지금 애들이 자주 질문하는 문제라서 그래. 402번 보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핵심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놈이야. 주인공은 얘겠지. 그래서 y는 x-1분의 3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1 집어넣었더니 5 나왔고요. 여기는 3 이렇게 될 것이니 얘는 y는 x분의 5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치?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쯤에다 그려볼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 평행이동한 놈이다. 아우 보기 싫은데? 어떡하지? 여기도 있네? 어떻게 해도 안 되네. 어떻게 할까? 닫아버릴까? 저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거 일단 먼저 그려볼게. 그럼 얘가 5니까 양수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얘가 ax 플러스 1 여기다 써놔야지. 2부터 6 사이에서 ax 플러스 1과 bx 플러스 1이 항상 성립한다. 지금 이거였죠? 이거 지우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ax 플러스 1이나 bx 플러스 1 모두 1을 지나는 거잖아. 1. 그쵸? y절편 1이라는 거야. 그리고 x의 범위는 2부터 6까지였어.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으면 8 나오죠? 2 집어넣으면 여기가 8이야. 8. 2,8.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6 집어넣으면
4 나오죠. 자, 6 집어넣으면 4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그죠?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y는 ax 플러스 1과 y는 bx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여기가 1이라는 점일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랑 여기를 지나는 거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x의 범위를 가르쳐줬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1이라는 y절편을 가르쳐줬으니 여기를 지날 건데 어디가 최소값 어디가 최대값이냐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날 때를 최소값, 여기 지난 거를 최대값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0,1이었으니 여기서부터 6만큼 가고 3만큼 올라갔으니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만큼 가고 7만큼 갔으니 이 기울기는 2분의 7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A는 2분의 1, B는 2분의 7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조금 애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이라서 한번 해줬고 그만하고 싶어.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데 나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어쩌죠? 어쩌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잠깐, 우리 몇 번까지지? 여러분, 제가 또 마음이 많이 약해서 여기까지만 풀어오세요. 406번까지만. 406번까지만 풀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짝 또 설명해 주면서 숙제를 내도록 할게요. 406번까지만 하시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 알겠죠? 거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